5일 부산에서 2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노인건강센터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병원 내 교차 감염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연쇄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부산 지역 임시선별검사소가 오는 24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현재 중구 용두산공원 등 모두 12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6일과 7일에는 사하구와 서구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7일과 8일은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국야구명예전당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이 KBO 신임 총재에게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마침표를 찍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5일 오전에만 부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9명 발생했습니다. 노인건강센터, 요양원, 어린이집까지 고위험시설에서의 확산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영도구 노인건강센터와 관련해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입소자, 3명은 직원, 2명은 가족입니다. 지난 29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이곳에서만 77명이 확진됐습니다. 최대 잠복기인 14일까지 확진자가 더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초 환자가 발생한 병동에서 또 다른 병동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디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그 전에 벌써 감염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57명이 집단 감염된 동구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첫 환자 발생 이후 3주째인데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는 병원 내 교차 감염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감염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더해 어린이집에서도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어린이집 근무자인 1955번 환자가 확진된 이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직원 1명과 원생 1명의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원생과 이 어린이집 직원과는 따로 식사를 한번 어린이집 내에서 따로 식사를 한번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로가 불분명한 고위험 시설 감염이 이처럼 심화되자 부산시는 노인 입소 시설 281곳을 추려 공무원이 1대1로 전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 이 중 60대 이상이 54%로 고령의 환자가 늘면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045명을 기록했고 격리자도 8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 지역 임시선별검사소가 오는 24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중구 용두산공원, 영도구 남항대교 하부 친수공간 등 모두 12곳에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일에는 사하구 낫게 레포츠공원, 7일에는 서구 구독운동장에서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일부터 부산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부산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6일 부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영상 3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7일과 8일은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8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국야구명예전당을 기장에 건립하기로 협약한 지 벌써 햇수로 7년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기장군의 잇따른 입장 표명의 건의 끝에 지난해 한국야구위원회가 연말까지는 건립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는데 또 해를 넘겼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오규석 기장군수가 한국야구회관 빌딩 앞에 섰습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사업을 촉구하기 위한 상경 시위 현장입니다.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을 기념하는 박물관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지난 2014년 치열한 경쟁 끝에 기장군이 따낸 사업입니다. 기장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시가 1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착공은커녕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을 맡은 KBO에서 운영진 교체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장군은 야구장 내면 등 야구의 메카를 위한 주요 인프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야구 100년의 역사를 담을 명예의 전당이 들어설 공간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만큼 기장군은 다시 한번 조속한 건립 촉구에 나섰습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의사결정을 완료하겠다고 기장군에 약속했던 KBO.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를 넘긴 상황에 기장군은 KBO 정지택 신임 총재에게 사업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신임 KBO 총재님께서는 취임하는 즉시 기장 야구 명예전당 사업에 대한 마침표를 반드시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KBO 측은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며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신임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 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 전세 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설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8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지원 규모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업체당 15억 원 한도며 금융기관이 부산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한국은행은 대출 금액의 최고 50% 이내를 대출 만기까지 연 0.25%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대출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열어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부산의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어렵고 도시 외곽 신도시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러한 주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세대와 계층 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실현하고 도심과 역세권의 공공부지를 개발해 주거 수용력을 높이겠다는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또 부산 지역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지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교육청에서 새해를 맞아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역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낯선 원격 수업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대다수 학교에선 EBS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한 일방적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6개월 후 부산 지역 중학교 90%, 고등학교 80%, 초등학교 40% 정도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학습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부산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4대 역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 융합 교육에 주력할 계획인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블렌디드 러닝 학습 환경 구축입니다.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은 감염병과 재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학생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워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생태 해양 교육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장 한리기후변화교육센터는 통합적인 기후변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옛 반여초등학교에는 친환경체험장인 국가환경체험교육관이 건립됩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된 부산의 지역화 환경교과서 가칭 부산의 에너지와 환경은 올해 중학생들에게 보급됩니다.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간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최소한의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실 안과 학교 안, 지역과 연계한 기초 학력 안전망도 구축하겠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떨어진 기관 청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 한 해는 이들 4대 역점 과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느슨해진 청렴의식을 다잡아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산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앞당겨진 비대면 교육 환경 속에 디지털 교육을 접목시킨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이 본격 추진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와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진단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건강진단을 통해 체중이나 비만도를 관리하듯 중소기업이 기업 개요 등 11개 기본 정보와 선택 항목을 작성하면 내부 역량 변화 추세, 문제 개선 시나리오 등 42개의 진단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중진공은 그동안 기업 진단을 수행하며 축적한 빅데이터와 공공, 민간 분야의 정보를 활용해 기업을 분석하고 경영난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단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양육비 이행 지원과 면접 교섭 등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련 인력 교류와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일부 개정된 부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상반기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단을 설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많은 한부모 가족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토대인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서울에만 있어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5개 광고 업무평가에서 부산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 기동 정비반을 운영하고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구군과 통합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5개 광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부산 사인엑스포를 개최해온 부분도 인정받았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